발전을 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쓴 것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안과 질환이 심해져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이 꽃밭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꽃, 꽃, 꽃. 앞에도 꽃, 꽃, 꽃. 감사합니다. 꽃미남.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신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무릎팍도사 삘이 좀 나긴 하는데 무슨 일로 저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자고 하셨는지 궁금한데. 이제 제가 교수님 얼마 전에 큰 서점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제가 서점에 가서 갑자기 든 생각이 요즘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그 서점에서 뽑는 도서 목록을 보다 보니까 흔히 이제 자기계발서라고 분류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의아한데다가 친구들이 다 그런 책들을 요즘 많이 읽으면서 뭐 너는 그런 책 읽어봤니?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걸 봤는데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런 책은 많이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이라는 것도 자기계발서예요, 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던 유구한 전통이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죠. 난 어떻게 하면 좀 더 돋보일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쟁에서 좀 살아남고 튀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거죠. 공급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청춘을 위한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대부분 보면은 절반 정도는 자기계발서에 실은. 굉장히 영역이 넓죠. 근데 이제 보통 대학생들이 자기계발서, 이제 요즘 흔히 유행하는 이제 자기계발서의 책들을 찾으면서 마음이 치유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도 대학생 시절 때 그런 책을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의 치유를 얻거나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거를 통해서 고통을 이겨내신 적은 있으셨나요? 그때는 자기계발서라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혼자 참고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근데 그럼 요즘 대학생들은 왜 그런 책에 그렇게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 때와 상황이 좀 더 나빠졌으니까. 80년대 학번들하고 요새 이제 10학번 이쪽하고 30년 차이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좀 나빠진 건 사실이야, 그때보다. 경제자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때는 이제 명문대생이라고 하면 80년대는 되게 순탄한 길을 가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명문대생들도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봐요. 이건 뭐냐면은 그 명문대 위에 또 하나의 학벌 그 피라미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 미국 명문대학 MB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도 번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진입했다가 또 일부는 또 지방으로 내려가 집에 몇 안 되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갖다 얘네들 차지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마 불안과 공포는 쭉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섭지? 네. 근데 이제 보면 이런 자기계발서 도서 이외에도 자기계발서는 이제 혼자 읽고 혼자 치유받는다는 게 전부라고 하다 보니까 더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뭐 청춘 콘서트니 청춘 토크라고 이제 이름 지어져서 뭐 이제 전문 강연자들이 이제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과 직접 이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한다는 명목 하에서 굉장히 인기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뭐 청춘 콘서트 이런 건 이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칼럼에도 한번 썼는데 나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얘기할 때 그분들 얘기보다 더 궁금한 거는 도대체 거기 온 사람들은 왜 왔을까? 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왜 들으러 왔을까 하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멘토 시장도 세그먼트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3할 때 가장 좋은 멘토는 대학교 1학년이야. 대학 교수가 아니고 이렇게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고3한테 인생 어떤 방법을 잡는 거는 한 20대 중반 정도가 적당해요. 40대가 얘기를 하면 그럼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연령대마다 자기 신분 처지마다 멘토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 다닌다는 것은 난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좀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 붕 뜬 소리를 하는 거지.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황당한 거야. 무슨 뭐 힘들 때는 위보다 아래를 봐라.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들으면 돼요. 이런 얘기 갖다가 거기 가서 청소년 콘서트를 앉아 듣고 있으면은 말하는 사람도 웃기고 듣는 사람 더 웃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자기계발서 열풍이나 청춘 콘서트 열풍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힐링이라는 단어의 인기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인기가 상승됐다고 보는데 뭐 각종 힐링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마케팅이 이제 인기를 같이 이제 얻고 있는데 이제 힐링이란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이제 뭐 보통 그냥 치유하다 이 정도가 다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아 나는 힐링이 필요해 뭐 힐링하러 떠나야 돼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면서 요즘 사회에서 힐링이란 단어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힐링의 단어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를 교수님은 뭐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피로 사회, 굉장히 피로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청춘 콘서트만큼 마음에 안 드는 게 힐링 캠프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나 있다. 그 뮤지컬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보면은 이렇게 무등병 환자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한테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가 팍 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heal yourself 이렇게 말하거든. 힐링의 본질은 내가 나를 치유하는 거지 남이 나를 치유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에 상업적인 힐링 리스트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고민과 고통도 내 안에서 생기는 거고 그것을 해결하고 처방하는 것도 내 몫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잔인하게 안 해줘. 좀 잔인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인도 갔다 오신 분이 하는 얘기가 달라이라마를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고통, 슬픔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그러면은 조금 아픈 것도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고통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말고 고통이라 하면은 내일은 다리 절단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일주일 후에는 간을 떼어내야 되고 이런 정도가 없을 때 고통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슬픔은 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인간이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됐을 때 고통과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 보면은 황정민이 이병헌한테 그러잖아. 인생은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생은 지옥이야 끔찍해요. 그거를 갖다가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낙관적인 인생관, 긍정적인 인생관, 그리고 탓하지 말기. 그 다음에 도끼를 품고 살아야 돼. 지금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뭐 취업 준비 이런 거 할 때 취업 준비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싫은 거를. 그럼 지금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간 애들은 초등학교 4,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3, 9년 동안 싫은 거를 죽기 살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 그 레이스에서 잠깐 내가 방심해서 거기 레이스 참여를 못했다. 그럼 또 남은 10년이 있거든요. 이 10년 동안 진짜 고생을 갖다가 처절하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중반 이후에 자기가 고통을 겪는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고통은 자기 책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전인권이 콘서트 할 때 관객이 물어봤대. 20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전인권이 그랬대. 고생을 처절하게 하면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특히 보수우파적인 아름다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록 힘들지만은 보수는 나를 보수하는 사람이고, 흔히 말하는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꾸 시스템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고 시스템 안에 들어가 봐야 아무런 그게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이제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는 이제 수능만 봐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에 걱정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도 입학했으니까 남들 다 가는 대학도 갔으니까 이제 나는 인생에 걱정이 없겠구나. 남들 사는 만큼 살면 뭐 어려움 없이 살겠구나 했는데 또 20살 되면 20살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21살이 되고 또 22살이 되고 24살까지 보니까 매년 새로운 고생이 생기고 그렇지. 고민이 생기면서 항상 예기치 못한 고통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고통이 남들이 봤을 때는 또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또 정말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지니까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또 하고 있는 고생, 그러니까 느끼고 있는 고통도 어떻게 보면 다 커가는 단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또 마음에 미안을 먹게 되었어.
그래, 인간은 고생하다 죽는 거야. 되게 단순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고생만 하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틈틈이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이렇게 아슬아슬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꿀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거 받아먹으면 사는 인간이라고. 네. 대단히 문학과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뭐 자기계발서, 청춘 콘서트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힐링이라는 단어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 이런 뭐 치유받는 사람, 뭐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잘못된 풍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20대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종합검진을 안 받은 상태에서 대충 동네 병원 가가지고 팔이 아프니까 어디 주사 놓고 이런 방식밖에 안 되는 거고, 총체적으로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삶의 기반은 어떤 거, 이걸 먼저 생각을, 아이 너무 도덕적이다. 그런데 현실인식을 똑바로 못한 상태에서 그 일시적인 처방을 받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병원비만 나가지, 병원비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머리로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할 길은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것을 학습해서 이렇게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막 철학적이고 누군가한테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바른 시각으로 이제 회피하지 않고 이제 청년들이 사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처지를 갖다 정확히 인식하는 건데, 이제 60만 명이 태어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30대 공기업하고 10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야. 그러면은 6이 12,000명. 엄청나죠? 58만 8천 명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전부직까지 포함해도 20%. 이렇게 되면은 12만 명. 이게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또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48만 명은 그 삶을 살지 못해. 당연히 그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삶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80년대는 반에서 대학을 20%밖에 못 갔어요. 근데 지금 86%가 가. 그러면은 80년대는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잉여가 되고 루저의 느낌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을 간 사람들이 밑에서 그 루저와 잉여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봤던 대접인데 다만 지금은 신분이 대학생일 뿐이지 어차피 그 자리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20%, 80년대 20%하고 같은 거고 나머지는 세상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탓을 하는 거, 시스템 탓을 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노력을 더 하라는 수밖에, 이 말밖에 못 하는 건데 자꾸만 너는 지금 과도하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바꿔야 될 거는 그런 거가 아니고 공부도 하나의 재능에 불과한 사회, 공부의 재능도 인정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지 학벌 사회를 터프한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고 그건 정말 할 필요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목수와 교수와 의사가 평등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의 이 격차를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노동을 존중하고 각자의 노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능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정말 많은 재능, 하버드 같은 데가 많은 다중 재능이라고, 스포츠도 재능이고 사람을 끌어들인 친화력 재능이 8가지인가 돼요. 이런 재능을 다 동등한 손에 놓고 사회가 그걸 인식하는 그런 사회가, 그게 평등한 사회지,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한 수익을 나눠가는, 이건 이상한 사회이지, 그거는.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답이 좀 길었죠.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톱다리.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딱 와닿아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저는 걸릴 것 같네요. 그거는요, 지금은 느끼더라도 받아들이더라도 실천도 힘들고 되게 어려워. 왜냐면 먼 미래 일인, 10년 후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러잖아. 부모님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공부 열심히 했나?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다. 나중에 다 후회하지. 나중에 후회하지. 내가 지금 얘기한 것도 나중에 후회하는 거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내가 후회한 것을 지금 박민정 학생한테 얘기를 해주는 나도 그걸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더 치열하게 살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그래서 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된 재밌는 내 얘기가 보통 성공 사례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이렇게만 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야 성공적인 강이다. 라는 걸 제가 이제 어디서 우스갯소리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40대와 20대가 결합해가지고 좋은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안 돼. 나는 실패한 경험만 내놔요. 이렇게 한 게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중에서 요거 실패, 요거 실패, 요거 실패 하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와 내가 했던 실패를 갖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들은 어차피 지금 얘기해줘봐야 이대로 따라올 리도 없고 진리는 쉬워서 진리고 실천하기 어려워서 진리예요. 다 알잖아. 건강해지려면 담배꽁초를 안 마시면 되잖아. 그 하나 못하잖아. 알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나 읽고 살자는 얘기지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냥 쭉 그 고생하면서 살아 그냥. 인생은 어차피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오늘의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차피 인생은 고생하는 거 고생하다 보면 그 끝에 달콤한 행복이 조금은 있을 거라는 걸 정리해도 될까요? 틈틈이 느끼는 작은 행복. 틈틈이요? 그리고 행복보다 불행해지지 않는 법. 세상에 제일 슬픈 게 돈 때문에 슬픈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슬픈 건 괜찮아. 내 가족이 슬픈 걸 보는 건 너무 슬퍼. 내 아이가 슬픈 걸 보는 거 억장이 무너져. 근데 이거는 50% 이상은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덜 불행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나? 네.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말하면서도 처절하지만 공허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지금 힐링 그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불고 있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것을 제고해 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고치는 그런 것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것을 바래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힐링 중요하죠. 마이셀프. 꼭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힐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 오늘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